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주차 2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까지 공부했던 내용은 월드컷 이퀘이션을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론스키안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잠시 그걸 접어놓고 지난 시간과는 별개로 일반적인 어떤 이계선형 상미분 방식이라는 제차, 비제차의 상황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기선형 상미분 방식은 어떤 유형이냐 하면 y2' 더하기 px, y1' 더하기 qx, y 이퀄 rx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럴 때 이 전체의 일반적인 어떤 형태의 함수의 해는 무조건 하고 일반 해는 y라고 하는 것은 r이 0이라고 할 때, 즉 호모지니스라고 생각할 때 호모지니스 솔루션의 파트, 여기서는 이계선형 상미분 방식이니까 기저가 y1과 y2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Rx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particular solution이 만들어지는 항이 yp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론스키안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particular solution이 yh homogeneous solution이 c1 y1 더하기 c2 y2 즉 기저 y1과 기저 y2의 선행결합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YH, homogeneous solution을 두 항이 있는 함수라고 해서 구했는데 particular solution 역시 그 두 항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갖고 있긴 한데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RX라는 어떤 인풋이 있기 때문에 인풋도 가미되어 있는 함수가 만들어지고 그때 가미될 때 어떻게 가미되는가를 살펴보는 과제로 론스키안이라는 걸 잠시 설명했었습니다. 그걸 잠시 차치하고라도 자 일반적으로 y2' 더하기 y2' 더하기 예를 들어서 y2' 더하기 a y1' 더하기 b y 이퀄 r이라고 하면 즉 y 호모지니스 솔루션은 r이 0이라고 가정했을 때 호모지니스는 y c1의 y1 더하기 c2의 y2고 이거는 보통 c1의 2의 람다 1t 더하기 c2의 2의 람다 2t와 같은 형태를 띈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rt가 있을 때 이 t 함수를 봅니다. rt가 있을 때의 솔루션은 yp라고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보고 이들은 또 y1과 어떤 함수 인테그랄 론스키안 분의 y2의 r dt 더하기 y2의 인테그랄 론스키안 분의 y1 r의 dt와 같은 유형의 함수가 됩니다라고 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나요? 마이너스가 되는 EX 마이너스가 되는 EX 마이너스가 되는 어쨌든 이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이와 같은 y1 함수와 y2가 기저가 고스란히 등장하고 거기에 론스키안 분의 무수히 하는데 r이 곱해져 있는 함수가 됩니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교수님은 좀 더 손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y1의 인티그레이션 w분의 r의 론스키안 1이라고 하고 r이라고 하는 거를 가미한 dt 함수 y2의 인테그랄 론스키안 분의 론스키안 2 dt 여기에 r을 붙이든지 안 붙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왜냐하면 이 론스키안 1, 2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렇게 나타내곤 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유형으로 나타내면 결국 뭐다? A, y1', B 즉 상수계수가 있는 그런 어떤 선형 비제차 상미분 방식의 해는 두 개의 기저를 갖고 있는 제차항과 두 개의 두 개의 기저를 갖고 있는 두 개의 비제차 꼴이 나타나는 론스키안 관련 R 함수의 꼴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두 개, 그래서 도합 네 개가 한 항, 두 항, 세 항, 네 항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개선형 상미분 방식 때 y1' 더하기 ay 이퀄 그때 나타내기를 p라고 했을 때 나타내기를 rt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타냈나요? y 호모지니스는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 dt 이렇게 나타냈고요. 근데 particular가 y particular가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 dt
PDT를 그때는 H를 봤어요. 인테그럴 PDT를 H를 봤으니까 거기에 R에 E에 인테그럴 PDT 이와 같이 나타내는 함수로 DT 이와 같이 나타내는 함수로 나타낸 거 똑같은 형태로 나타내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 결과 Y 제너럴 솔루션이 요 둘의 합인데 E의 인테그럴 PDT라는 것이 이게 기세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C1 더하기 integrations R의 E의 integral P dt와 같은 함수로 구성이 되는 것과 똑같이 나타내게 됩니다라는 이야기죠. 네,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계선형 상미분 방식의 해는 호모지니스 두 개의 기저의 선형계량과 particular solution 두 개의 기저의 어떤 론스키로 구성되는 R이 곱해져 있는 함수 형태로 구성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내는 두 개의 항, 도합 4개가 만들어졌죠. 1개인 경우에 기저항과 특별항이 만들어져서 두 개의 항이 만들어지듯이 2개의 경우는 4개의 항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구도화해서 나타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뭐 정리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쭉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이 정리한 대로요. 자, y2' 더하기 p, y1' 더하기 q, y 이퀄 r이라고 했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r이 보통은 인풋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강제적이라고 해서 어떤 값을 짓는 텐데 이 r의 형식, 함수 형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y particular solution은 이 함수 형식을 고스란히 담습니다. 즉 이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처럼 k의 란 감마 x와 같이 나타난듯이 무조건 rx가 예를 들어 이런 형태에 나타나면 무조건 yp는 그와 같이 c의 e의 감마 x와 같이 나타납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 이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xn승 같이 n이 0이거나 1이거나 0차거나 1차 상수거나 1차거나 2차거나 3차거나 이때 어떤 몇 차 방정식, n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n차 방정식의 전형, n차 방정식의 모든 전형은 2차 방정식의 전형은 ax 제곱 더하기 bx 1승 더하기 c 이퀄 0이잖아요. 이와 같은 함수 전형을 y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생각하고 y particular solution을 생각하고 a, b, c를 찾으면 됩니다라는 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 오메가 x다 또는 사인 오메가 x는 코사인 오메가나 사인 오메가는 결국은 코사인 오메가 x나 사인 오메가 x가 위상만 틀리지 위치만 틀리지 동일한 함수의 유형 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치만 살짝 옮겨서 90도 옮겨서 쉬프트 돼서 동일한 패턴을 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함수의 전형은 k 코사인 오메가 x 더하기 m 사인 오메가 x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오메가 x든 사인 오메가 x든 둘 다 항이 k m으로 구성된 코사인 오메가 x 사인 오메가 x로 나타납니다. 또 e의 감마 x 곱하기 사인 또는 코사인 오메가 x와 같이 나타나면 e의 감마 x 곱하고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셔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한 게 271을 예제 271을 보면 y2' 더하기 y 이퀄 0이면 무조건 하고 있는 코사인 x잖아요. 코사인 x, 사인 x니까 답은 호모지니스 솔루션은 a 코사인 x 더하기 b 사인 x와 같은 형태를 띌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뜰 거예요. 자, 그랬는데 뒤에 항이 x의 제곱항이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2차 방정식을 띄어야 된다 그랬어요. x 2차 방정식의 항이면 뭐예요? 아까 나타낸 것처럼 k2x 제곱 더하기 k1x 더하기 k0 x0 쓰니까죠. 그걸 제로가 돼서 k2, k1, k0만 알면 정확한 함수 이 rx가 x 제곱항이 되었을 때 무조건 하고 요 항을 만족하는 요 값만 픽스하면 2차 방정식 정확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yp를 구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실제 계산하는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yp를 2차 방정식을 했는데 2차 방정식이 풀 전형이 아니라 딸랑 2차식 항만
가져오면 틀리게 됩니다라는 걸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는 어떤 상황을 밝히는데 그 모순이 생기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가지고 나타내면 yp는 2차방 x 자승이라면 2차 방정식이면 k2x 제곱 더하기 k2x 제곱 더하기 k1x 더하기 k0와 같이 나타내고 그들을 순차적으로 yp와 y 2'과 0'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2yk2 이걸 두 번 미분하면요. 한 번 미분하면 2k2x 더하기 k1일 거고 그죠? 또 한 번 미분하면 하면 2k2가 될 거죠. 그러니까 2k2 두 번 미분한 게 2k2 한 번도 미분하지 않으면 요 전행식인데 그게 오른쪽에 있는 x 있잖아요. rx 있잖아요. 그죠? rx를 하면 이 값 전체가 이 값이니까 이게 2차 하면 2차만 확인하면 K2가 얼마인지 알아요. K2가 얼마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른 값 예를 들어서 K0나 Y 1'과 Y 한 번도 미분하지 않은 이니셜 밸류를 채워 넣으면 이니셜 밸류를 채워 넣으면 Y1과 K1과 K0도 픽스 시킬 수 있어서 그 답을 구해서 제너럴 솔루션은 호모지니스와 난 호모지니스를 다 합한 걸로 답을 한 방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즉 4개의 값을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보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 치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냥 문제 푼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건 의미가 큰데 특히 공학자로서 기술자로서는 그래서 그 답이 제대로 된 건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구했던 것에 대해서 1차 미분과 0차 미분을 전체 이니셜 밸류를 다 집어넣으면 정확한 솔루션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즉 A와 B와 같은 값을 다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해서 얻어내고 그 얻어낸 것에 대해서 x가 각기 변할 때, 즉 변수가 변할 때, 그죠? 변수가 변할 때 이 y는 어떻게 거동하고 있는지, behave하고 있는지를 실제 그래프로 그리는 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프 그리는 건 의외로 쉽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직접 모는 종이 같은 데다가 x를 값을 집어넣어서 구해도 되지만 그건 굉장히 지겨운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건데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거는 챗GPT 같은 데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파이썬 코드를 짜라 해서 짜게 만들고 그걸 컬랩에서 돌리면 검색 결과도 없고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구하면 이와 같은 그래프도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처럼 수식의 그래프처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수님도 이 내용을 한번 시뮬레이트를 해봤는데요. 보이나요? 보이는데 얘 맞죠, 그죠? 이 그래프가 됐는데 y2' 더하기 y 이퀄 0.001x 제곱 t 제곱이라고 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교수님은 t라는 변수를 삼았을 뿐입니다. y2' 더하기 y 이퀄 0.001t 제곱을 문제를 풀고 solve the equation and show the graph in Python code. 그리고 파이썬 코드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구해보시라고 하면 이렇게 짜주니까요. 이걸 스크랩 해가지고 이걸 스크랩해서 컬랩에 들고 와서 쭉 컬랩에 들고 와서 그죠? 여기에 스크래핑 한 거를 넣고 리턴을 하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줘요. 이 그래프를 그려준 게 교과서 조금 전에 교과서 나타낸 이런 그래프 모양하고 같죠, 그죠? 41대 약 1점 얼마가 되는 값을 이렇게 치솟아 올라오는 그 위에 시뮬레이트 되는 뭡니까? 시뮬레이트 되는 이 오실레이션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 겹쳐져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여기도 51대 약 1점 얼마가 되는 그 겹쳐 올라오는 과정에 이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선으로 나타내는 게 호모지니스 솔루션의 진동이고 그 진동에 대해서 그 x 자승과 x 상수, x 자승과 x 상수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낸 이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뭐 그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푸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풀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떤 추동을 일어나는지 어떤 비헤이비어가 발생하는지를 함께 조직화해서 생각해보고 또 검토해보는 그런 과정을 가져셔야 실물적인 것을 조금씩 더 이해하고 수식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유리되지 않고 한데 엉겨붙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시는 것이 엔지니어로서는 중요한 기술이고 지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항목도 지금 같은 이와 같은 2차 이계성 상류 방식의 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x2에 마이너스 1.5x 제곱 같은 일어나는 게 있으면 뭐라고? 무조건 rx가 마이너스 1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5x라는 함수이긴 한데 yp는 어떤 형태를 띠냐 무조건 하고 2에 마이너스 1.5x를 담고 있는 c가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이걸 구했더니 람다 스퀘어 더하기 3 람다 더하기 2.25를 계산했더니 이게 람다가 마이너스 1.5 즉 2에 마이너스 1.5t가 되는 함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C1 더하기 C2x의 2의 마이너스 1.5x와 같은 함수의 호모지니스 솔루션인데 또 같은 2의 마이너스 1.5x 같은 게 구해졌으니까 이번에는 C3의 x 자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5x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K의 x 자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5x가 되는 것이 되고 그게 yp라면 yp1', yp2' 계산하면 그 상수에 따라서 y general 솔루션을 호모지니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 합의 경우로 나타내서 답을 구하고 거기에 이니셜 밸류를 집어넣음으로써 전체에 이니셜 밸류를 넣음으로써 C1과 C2를 픽스 시킴으로써 유일한 유닉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6장에서 다루고 있는 6주차에서 다루고 있던 1차 시의 올러컷이 이퀘이션의 경우든 브론스키안을 선언하던 해를 구하는 방법이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같으면 일반적인 RX가 있는 비제차의 경우에 비제차를 반영하는 방법을 설명했고요. 다음 주 7주차에서는 그거를 론스키안이라는 어떤 특별한 틀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푸는가를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계성 상미방 전체 1계성, 1계성 상미방식, 2계성 상미방식, 제차 비제차 전부를 아우르는 문제풀이 해법을 설명하도록 해서 중간고사 직전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자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파이썬 코드 같은 거를 이용함으로써 좀 조직화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죠. 수업 시간에 만나요.